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어쩌면 지금 아주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잘 사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저주받고 매게 힘들고 매게 매우 고통에 빠질 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재미없게 살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재미없이 그냥 일상에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매우 다이나믹하게, 매우 의욕과 의지가 넘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신이 그에게 뛰어난 능력을 줬지만 그 뛰어난 능력 안에 아주 작은 파멸을 숨겨놓고 무게추를 맞춰놨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이도 모든 걸 다 가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술과 도박과 여자를 좋아하는 이들이 이제 삶이 이제 추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우 무던하게, 매우 재미없게, 매우 성실하게 살아야 이 추락한 그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없게 살아라. 이게 진짜 삶을 살아가는 핵심 키워드다라는 겁니다. 지루한 삶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베풀기만 해도 복수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있고 과시하고 드러낸다. 그러면 주변에서 적이 끓습니다. 사기는 원래 지인한테 당하는 거라고 하죠. 형제 자매 사이에도 질투가 있을 수 있죠. 함부로 뒤통수를 내보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밑바닥 시궁창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웃고 친절하게 내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배신하는 존재라고 하죠. 절박한 사람 근처에 가면 안 된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희 강원도의 강원랜드 안 망한답니다. 지금은 되게 사람들이 안 와서 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채워진답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이 카지노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또 금세 채워진답니다. 참 희한한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강원랜드가 영원히 잘 나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잘 될 때도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많은 고민들도 들 텐데 우리는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숨죽이며 살아야죠. 죽어 지내야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도박에 빠지면요. 인생에 도파민이 왕창 넘치는 그런 것들에 빠져 살면요. 인생이 엉망되는 거죠. 나이가 60살이든 70살이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사는 게 즐겁지 않으면 우울해지죠.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있으면 알코올이나 도박에 빠질 리가 없답니다. 이번에 영끌하고 쉽게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들의 인생이 그냥 금방 망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체가 되는 것도 금방이고요. 악인이 되는 것도 금방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탐욕에 찌들어 살면 그냥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파탄 나더라고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참 무서운 일들이 아마 속수무책으로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자살하고 파산하고 신용불량에 생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도 뭐라 그래요? 연예인 누구누구가 건물을 사가지고 70억을 벌었다. 이딴 개소리를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경제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조금은 조용합니다.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이 한국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 힘들어지면 양심하고 체면 따위는 없어질 겁니다. 먹고 살려고 노숙하고 구걸하게 되고 이제 난리치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경제위기가 이제 계속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경제위기가 심해지겠습니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더욱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벌어지는 경제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우리는요,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태양 가까이 가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파멸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요, 정말로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너무 많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5억, 7억씩 문재인 정부에서 빌려줬죠. 청년들을 상대로 사실상 대출 사기를 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죄악입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8%, 마이너스 통장 10%, 카드론 15%, 뭐 이런 식으로 대출금리가 우두두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이들이 엄청난 일을 겪어야 될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지금의 삶을 잘 좀 지나갈 수 있게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말고 경제 위기는 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생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김영하 작가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이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 보면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룹팸이니 뭐니 하면서 막장 삶을 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몸을 팔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고 살더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엉망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뒤통치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멀쩡한 사람도 피가 안 돌면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경제 위기에 현금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해주는 거고요. 또 우리는요 정말로 성실하게 무던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게 즐겁지 않아서 우울해지는데 우울해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영끌들에게는요. 채권자들이 이자 갚으라고 계속 쪼아대면 우울해하거나 무료해하거나 지루해야 할 틈이 없습니다. 미친듯이 일하고 또 일하고 뛰어다녀야 되니까요. 앞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재미없게 살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한 삶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